30년 동안 함께 웃고 울며 인생을 나눈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인연이 단돈 10,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때문에 끝났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거창한 배신이나 큰 돈 문제로 관계가 파탄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만에요. 틀렸습니다. 인간관계의 붕괴는 언제나 밥값 계산 같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평생을 숫자와 싸워온 기업가입니다. 수만 명의 인재를 만나며 제가 뼈저리게 배운 것은 재무제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사람 마음의 적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곁에 두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아까운 시간과 돈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손절이나 인맥 다이어트, 저에게 그것은 단순한 감정 정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이자 경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밥값 계산 하나로 사람의 그릇을 꿰뚫어 보는 법, 그리고 곁에 남겨야 할 진짜 내 사람을 구별하는 안목을 전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마인드셋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공을 쌓고 싶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호구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너무 착해서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정의합니다. 관계에 썩은 살을 도려내지 못하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웃고 넘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호구입니다. 삼성을 경영하며 제가 가장 경계했던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부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익숙함이라는 독버섯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지켜본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소위 멘탈갑이라 불릴 만큼 강인하고 그릇이 큰 리더였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그녀는 늘 지갑을 먼저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의 결혼식부터 부모님의 장례식까지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그녀는 언제나 가장 먼저 달려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통이 커. 언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내 인생이 든든해.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그저 웃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베푸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소박한 국밥집이나 고깃집을 주로 가던 모임에서 새로 생긴 고급 한정식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인당 식대가 5만 원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누군가 가격을 보고 주춤했습니다. 야, 너무 비싸다. 이번엔 그냥 싼 데 가자. 다들 머뭇거리는 그 순간 다른 친구 한 명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농담을 던졌습니다. 야, 무슨 걱정이야. 어차피 오늘 계산도 언니가 할 텐데 그냥 가자. 그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웃자고 던진 농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벼운 말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낸 밥값은 이 사람들에게 기억조차 되지 않았구나. 나의 배려가 이들에게는 당연한 공기처럼 되어버렸구나. 그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돈 5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 올린 우정의 실체가 고작 기생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회사 경영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삼성의 초창기 시절, 저는 임직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과급을 늘리고 복지를 확충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감사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회사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왜 작년보다 보너스가 적습니까? 왜 다른 팀보다 우리 팀 지원이 적습니까? 그들에게 회사의 지원은 더 이상 고마운 선물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채권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직의 감사가 사라지고 인정이 메마르면 그 조직은 죽은 조직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인맥 다이어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먼저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모임에 나가서도 계산서가 나오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어색한 침묵을 깨고 이번엔 각자 낼까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당황했습니다. 언니답지 않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돈을 아끼려는 쪼잔함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관계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친구들이 정리되었습니다. 밥값을 나누기 시작하자 모임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드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뒤에서 그녀가 변했다며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사람들을 과감하게 손절했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머리는 차가워야 했습니다. 진정한 내 사람은 내가 밥을 사지 않아도 곁에 남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갑을 닫았을 때 떠나는 사람은 애초에 나를 친구로 본 것이 아니라 물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에게 밥을 사주는 것은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그런 관계는 과감히 끊어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승부사의 기질입니다. 스스로를 호구로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부자가 되는 마인드셋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돈을 쓸 때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은 현명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계산기의 실패라고 부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박철호 씨의 이야기는 이 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대기업의 재무 담당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스마트 컨슈머라고 자부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팩트와 숫자로만 세상을 사는 사람이었죠. 그는 누구보다 정확했습니다. 친구들과 김치찌개를 먹으러 가도 계산은 칼 같았습니다. 나는 9,000원짜리 먹었고 너는 11,000원짜리 먹었으니 각자 먹은 만큼 내자. 술자리에서도 본인은 술을 안 마셨으니 안주값만 내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현금이 없어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계좌번호를 찍어주며 말했습니다. 타행이체니까 수수료 500원 빠지지 않게 포함해서 보내. 그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합리적이고 쿨한 요즘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를 깔끔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뒤끝 없고 정확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와의 식사 자리는 늘 피곤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야 했고 혹시나 100원이라도 덜 낼까봐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대화는 끊기고 공기는 차가워졌습니다. 그가 있는 자리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긴장감만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핑계를 대며 그와의 약속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호 씨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고 손해 본 적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떠나는가? 그는 끝까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저는 삼성에서도 이런 유형의 관리자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팩트 폭행이라는 미명 아래 동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성과 지표를 들이밀며 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간은 늘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그들의 팀은 겉보기에는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숫자는 정확했고 보고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팀에는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팀원들은 그 팀장을 위해 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고 퇴근했습니다. 결국 그 조직은 오래가지 못해 와해되었습니다. 정확함은 신뢰의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의 완성은 아닙니다. 인간은 논리로 설득당하지만 감정으로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밥값 몇천 원을 아끼기 위해 수수료까지 계산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나는 너와의 관계를 딱 이 정도 가치로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절약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초격차란 단순히 기술의 격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의 격차, 태도의 격차를 의미합니다. 남들이 계산기를 두드릴 때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여유. 그것이 바로 범접할 수 없는 내공입니다. 박철호 씨가 놓친 것은 바로 이 내공이었습니다. 그는 돈은 지켰을지 몰라도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에서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곧 모든 기회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진부자는 돈을 쓸 때와 아낄 때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쓰는 돈은 아끼되 사람을 얻는 데 쓰는 돈은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돈의 주인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100원 단위까지 따지며 주변 사람들을 숨막히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낭비는 나에게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이고,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놓치는 것입니다. 관계는 기계적인 교환이 아닙니다. 감정의 교류입니다. 친구가 지갑을 놓고 왔을 때 괜찮아 다음에 맛있는 거 사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친구가 밥을 샀을 때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커피라도 한 잔 더 사려고 하는 마음. 이 작은 오고감 속에 진짜 인생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경제적 자유를 꿈꿉니다. 갓생을 살기 위해 매일 아침 미라클 모닝을 하고 루틴을 지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밥 한 끼 마음 편하게 먹을 친구가 없다면 그 인생은 가난한 것입니다. 성공은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신뢰가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인맥 장부를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이 관계가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관계인가? 아니면 나를 갉아먹는 관계인가? 만약 후자라면 두려워 말고 정리하십시오. 손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사람을 채우기 위해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너무 계산적으로 살았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손해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작은 손해가 나중에 수십 배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희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진리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이익으로 모이지만 정으로 남는다. 회사는 월급으로 사람을 부리지만 리더는 마음으로 사람을 얻는다. 여러분이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밥값은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사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는 바로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당연함의 늪에 빠져 혹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차가운 계산기 속에 갇혀 외톨이로 살 것인가?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계산하고 냉철한 머리로 배려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진짜 부자의 태도입니다. 다음 장에서 저는 사람을 조종하려 드는 더 교묘하고 위험한 유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계속 따라오십시오. 앞서 우리는 호구가 되는 것과 계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 두 부류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교묘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배려심이 넘치고 리더십이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돈과 호의를 무기로 타인을 지배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부류를 가리켜 관계의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스라이팅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밥값을 계산하는 계산대 앞입니다. 박미선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녀의 친구 중에는 유독 모임을 주도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먼저 카드를 꺼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시원시원하고 통이 큰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밥을 사고 나면 꼭 묘한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지난번엔 내가 샀으니까 오늘은 너희가 알아서 해. 혹은 밥 먹는 내내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내가 이번에 무리해서 사는 거 알지? 너희는 나한테 잘해야 해. 그 말은 농담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묵직한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밥을 얻어먹기는 했지만 고마운 마음보다는 빚을 졌다는 부채감이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무의식적으로 돈을 통해 관계의 서열을 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위고 얻어먹는 사람은 아래라는 인식, 내가 베풀었으니 너는 내 통제권 안에 있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이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호의를 가장한 권력 행사이며 아주 저급한 처세술에 불과합니다. 저는 삼성을 이끌면서 수많은 임원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부하 직원들에게 밥도 잘 사주고 선물도 공세적으로 하는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밑바닥에는 보상 심리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는 내 사람이어야 해. 내가 키워줬으니 너는 나에게 충성해야 해. 이런 리더 밑에 있는 직원들은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숨이 막혀옵니다. 감사는 자발적으로 우러나올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강요된 감사는 족쇄가 되고 결국 반발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진정한 리더와 보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스는 밥을 사주며 생색을 내고 리더는 밥을 사주고 잊어버립니다. 보스는 내가 너를 먹여 살린다고 말하고 리더는 우리가 함께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내가 그때 도와줬잖아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경계하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을 친구나 동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을 채워줄 도구로 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부채감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을 미안하게 만들어서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는 태도, 이것은 관계를 병들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찐부자의 품격은 기억상실에서 나옵니다. 내가 베푼 것은 물에 새기고 남이 베푼 것은 돌에 새기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베푼 것은 돌에 새겨두고 이자를 쳐서 받으려 합니다. 삼성의 경영 철학 중에 제가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공은 부하에게 돌리고 책임은 내가 진다. 이것이 되지 않는 리더는 결국 고립됩니다. 밥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정도의 그릇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각자 내는 것이 낫습니다. 어설픈 호의는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박미선 씨는 결국 그 친구와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얻어먹고도 마음이 불편하니 차라리 안 만나고 안 먹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밥 한 끼에 자존심을 팔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 친구는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게 되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사람은 사람대로 잃은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밥값의 철학이 가져온 비극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에게 베풀었다면 그 순간 바로 잊으십시오. 대가를 바라는 순간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가 종료되면 관계도 종료됩니다. 평생 가는 인연을 만들고 싶다면 거래 장부를 덮고 마음의 온도를 높이십시오.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이 주는 사람의 오만함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받는 사람의 비겁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영원한 우정을 맹세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맹세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저는 그것을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순간을 위기의 순간이라고 정의합니다. 저는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IMF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 반도체 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리고 불량 제품을 불태우며 뼈를 깎는 혁신을 외쳤을 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진짜와 가짜는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평소에 회장님을 존경합니다라고 외치던 사람들 중 일부는 배가 침몰하기도 전에 가장 먼저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렸습니다. 반면에 평소에는 말수도 적고 묵묵히 일만 하던 사람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회사를 구해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평온한 식탁 위가 아니라 거친 파도 위에서 드러나는구나.
여기 한 가지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헌신적으로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20년 지기 절친한 친구가 있었죠. 그 친구가 큰 병에 걸려 입원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며 간호에 매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서 병원으로 출근했고 밤에는 친구의 곁을 지키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밖에 없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 그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을 겁니다. 몇 년 후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헌신적이었던 그녀가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던 그녀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내일 수술이야. 너무 무섭다. 그녀가 기대한 것은 거창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괜찮아, 내가 갈게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장은 너무나도 짧고 차가웠습니다. 어머, 어떡하니? 나 요즘 너무 바빠서 못 가볼 것 같아. 수술 잘 받고 나중에 퇴원하면 밥이나 먹자. 그녀는 수술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수술대 위보다 더 시린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쏟아부었던 시간과 정성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비대칭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100도의 온도로 상대를 대했는데 상대는 10도의 온도로 나를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진심을 주면 상대도 진심을 줄 것이라고,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상대도 그만큼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관계는 물리학의 작용, 반작용 법칙이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이 불균형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혼자만의 짝사랑 같은 헌신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요즘 세대가 말하는 존보 정신의 재해석입니다. 존보는 단순히 무식하게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힘입니다. 하지만 가치 없는 주식, 상장 폐지가 확실시되는 주식을 붙들고 존버하는 것은 미련함일 뿐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등을 돌리는 사람,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이런 불량 우량주는 과감하게 매도해야 합니다. 즉 손절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혹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래서 질질 끌려다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 에너지 또한 한정된 자원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느라 정작 소중한 내 가족, 내 진짜 친구들에게 쏟을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죄악입니다. 인맥 다이어트는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정원을 가꾸는 잡초 뽑기와 같습니다. 잡초를 뽑지 않으면 아름다운 꽃들이 영양분을 뺏겨 시들고 맙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갓생을 위해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십시오. 나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사람, 내 기쁨에 질투하고 내 슬픔에 무관심한 사람,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익을 따지는 사람, 그들에게 쓸 시간과 돈을 아껴 차라리 나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미라클 모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독서로 내공을 쌓으며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쫓지 않고 사람이 따르게 만드는 자석의 법칙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닥쳐오면 앙상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겨울이 지나야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나무가 상록수인지, 어떤 나무가 낙엽수인지, 여러분의 곁에 남아있는 그 한 사람,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도 국밥 한 그릇 사주며 힘내라고 말해줄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수천 명의 인맥보다 그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듭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려 합니다. 밥값은 돈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온도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벌기 전에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십시오. 누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보스인지, 누가 위기의 순간에 함께할 동지인지, 그것을 구별해내는 통찰력이야말로 여러분을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줄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핸드폰 연락처를 천천히 넘겨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수술대에 눕는다면 달려와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만약 한 명이라도 떠오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 오늘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십시오. 계산 따위는 잊어버리고 온전히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하십시오. 고맙다. 곁에 있어줘서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주식 투자보다 더 큰 수익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상은 차갑고 냉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의 따뜻함은 더욱 빛이 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관계의 허상에서 벗어나 진짜 내 사람들과 함께 단단하고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돈의 주인이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데이터의 정확성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것은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온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뢰는 37도, 진심은 38도, 그리고 배려는 39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초격차의 능력을 가졌더라도 이 온도를 잃어버린다면 결국 차가운 계산기만 껴안고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존버하며 갓생을 꿈꾸는 젊은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입니다. 밥값은 지출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위대한 투자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계산 빠른 사람이 아니라 가슴 따뜻한 찐 부자가 되십시오. 내일 아침 미라클 모닝을 하며 스마트폰을 켜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나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줄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 명단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인맥 다이어트이자 내공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당장 내일 점심부터 실천할 여러분만의 관계 철학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다짐이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인드셋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사람과 지혜를 나누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돈의 노예가 아닌 진정한 돈의 주인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이상 이건희였습니다.